네. 장만희 행정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제 목소리도 좀 이것보다 톤이 높고요. 또 얼굴도 더 화사한데 어제 밤을 샜습니다. 밤새고, 오늘 또 필리핀 대사관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라이브로 강의를 하고 또 비자 신청하고 또 번역하고 또 상담하고 원인하고 조금 바쁘고 솔직히 지금 상당히 좀 피곤합니다. 많이 피곤한데 원래 이 목소리 아닙니다. 예, 그 유튜브 강의를 보시면은 비자인코리아 장인.com 비자인코리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원래 이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12월 30일부터 31일 그리고 1월 6일하고 7일 총 4일에 걸쳐서 24회 강의로 순수한 외국인들 출입국 업무 실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하다가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키워드를 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다문화 사회. 우리 대한민국이 2019년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60만 명의 외국인 체류자가 국내에 있었고 코로나가 하고 나서 200만 명 이하로 내려갔다가 지금이 이제 235만 명 정도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이전에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가 바로 인력입니다. 외국인 인력. 그 외국인 인력이 이제 올해 13만 명을 비롯해서 내년에는 16만 7천 명이 도입이 될 예정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내년이 되면 총 인구 대비 5%인 다문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민 쪽 관련해서 행사님들이 담당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계속 지금 2020년부터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많은 상황이고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5,300만 명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 5,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줄어들 상황이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겠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산업적인 요소는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생산 가능 인구라는 거는 실제로 노동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 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근로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이 역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이라든가 또 완성품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수출로 거의 먹고 사는 국가인데 만약에 제조업 쪽에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다문화 사회 플러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국민의 출산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외국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는 4월 달 정도에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말로 미뤄져 있고 올해 말에 아마 이민청 설립 관련해서 같이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의 가장 큰 틀은 많은 전문 외국 인력을 한국에 도입을 하자. 그리고 비숙련된 E9 비자 근로자들을 한국에 입국을 시켜서 숙련된 인력으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각 지역에 지역 특화형 비자라고 있어요. 거주 비자라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자. 이렇게 아마 큰 가닥이 잡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정말로 행정사 업계에서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좀 일어났었고 특히 출입국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말로 많은 행정사님들이 올해 수익을 가장 많이 창출했던 때가 아닐까. 이전에 동포 쪽에 중심을 두었던 출입국 정책들이 다 이제 순수한 외국인들 입장의 정책, 외국인 정책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내년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인 수요가 있다.
그 더 많은 외국인 수요를 감당을 해냈고 관련된 체류에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거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누굴까? 대한민국에 행정사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도 일부 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행정사님들이시고, 제가 담당하는 이번 강의는 교재도 새로 개편을 했습니다. 이전에 작년까지 사용했던 그 교재를 일부 내용들은 많이 사용했지만 새롭게 제가 틀도 바꾸고 해서 한 140페이지 정도의 강의 자료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이제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총 24강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많은 그 노하우들이나 또 처음에 진행하고 이제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수기, 또 자기 고백 같은 것도 아마 제가 해드릴 예정이긴 한데, 저도 이제 합격의 법학원의 강의 경력만 벌써 9년 차입니다. 행정사업은 번역 행정사로 2014년 개업해서 2016년부터는 일반 행정사업을 했으니까 행정사로는 지금 10년이 가까이 됐고요. 그다음 출입국 쪽은 7년, 만 7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강의도 했었고, 또 수임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올해부터는 굉장히 그게 역전되는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의 출입국 쪽에 진출하신 행사님들이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모습도 좀 봤고, 또 굉장히 바쁘다. 굉장히 바쁘다라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출입국에 관련된, 외국인 업무에 관련된 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제 행사님들이 앞으로 담당하실 일이 또 행정사의 꽃이 되는 이민 쪽, 출입국 이민 행정 쪽 분야가 굉장히 핫하다. 이런 말씀을 더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강의들, 행사님들 그 선택하는 그 부분을 너무나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출입국 이민 강의뿐만 아니고 인허가 쪽이라든가 그 이외의 것들도 다 한번 고루고루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업에 담당하게 되면 정말 두세 가지의 행정사 업으로 뛰어들기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도 하기도 벅차요. 그렇게 많이 힘듭니다. 힘든다는 얘기는 돈 버는 거 자체보다 너무나 많이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감사해야죠. 예.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출입국, 특히 출입국 담당하는 행사님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정말로 행정사의 꽃처럼 정말로 많은 분들이 잘 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에 강의 들었던 행사님들도 이미 자리 잡았고요. 그래서 한쪽 그 이민행정뿐만 아니고 합격의 법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강사님들 상당히 대단하시고, 그 업계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들으시고 행사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선택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마 내년부터라도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마 수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행사님들 앞길에, 앞날에 또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세호 행정사라고 합니다. 여기 팜플렛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강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인증제도와 기업경영 컨설팅을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조명인 교사님께서 이제 신고 업무, 허가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허가 업무 쪽에 가장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이 가장 어렵고 수입료도 엄청 셉니다. 비싼 건 억대까지 가는 것도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이제 인증 쪽이라면 도대체 뭐가 인증일까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당장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 뒷면에 KC 인증부터가 저희들의 일입니다. 뭐 전자제품, 안경, 뭐 안전, 여러분들 생활용품 모든 것들이, 심지어 먹는 거 햅섭까지도 저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행정사가 많은 교수님들이 나오셨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근데 이것도 과연 너네 일이냐라고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심지어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너네는 무슨 김밥 천국이냐라고 얘기도 들어봤어요. 맞아요. 진짜 김밥 천국이에요.
종류의 가짓수가 진짜 많습니다. 예. 저도 뭐 마찬가지 저기 조명영사처럼 이제 연수원에서 이제 대한행정사 연수원에서 이제 교수들 같이 팔람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아마 또 연수교육하거나 역량강화 교육 같은 거 제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40시간씩 막 80시간짜리 교육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때 또 만나 뵐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과 이런 소통을 하는 것도 어떤 관심사가 이제 같아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행정사라는 자격을 따셨기 때문에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도 허가에 가깝죠.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를 행정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이제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허가 업무입니다. 예, 자기 부자기 원칙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기술적인 소통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게 소통이라고 뭐 일방적인 먹고 사는 데 대한 대화가 아니라 소통이 기술의 언어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여러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지만 그게 사람이냐, 기업이냐, 제품이냐, 아니면 뭐 행위이냐, 법이냐, 기관이냐,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예를 들면 사람도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국인과 외국인이 존재하겠죠. 외국인이면 출입국 관련 업무가 당연히 우리 업무가 되는 거고 내국인이면 주로 어떤 게 대상이 될까요? 내국인이면. 내국인 뭐 자격정지 취소. 우리도 그걸 구제해 주니까요. 그죠? 뭐 운전면허 같은 것도 사람에 관련된 업무겠죠. 예. 그렇죠. 이거 다 되는 거고. 기업 같으면 기업의 여기는 뭐 기업이 대상일 수도 있고요. 제품이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대상인 것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메인비즈, 이노비즈, 뭐 벤처기업, 연구소 이런 것들이 주로 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들이고 제품이면 가장 많이 뭐 KS 인증, KC 인증, 그다음에 성능 인증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또 행위이면 행위가 대상이 되는 것들 뭐 시스템 인증들이 대부분 뭐 ISO 인증, 환경 인증 이런 거 시스템적인 인증들이 주로 이제 행위에 관한 인증들인데 그다음에 뭐 또 법이나 기관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행정심판 아니면 비영리 법인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법이나 기관에 대한 대상 업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많이 하는 것 만약에 또 행위 같은 것도 있죠. 토지개발 행위 같은 경우도 하나의 행위가 대상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제가 하는 거는 바로 이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잠깐 조명행결사가 허가 쪽이 좀 어렵다 하고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아까 2, 3개월 그건 짧은 거고요. 예. 그래서 수임은 많이 못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몸이 하나고 그다음에 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 건 이상 수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제안서를 쓰면 길게는 1년짜리, 2년짜리 제안서를 쓰게 돼요. 예. 그러면 왜 수임료가 그래서 비쌀까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서류 단순하게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 그거 며칠이면 되죠. 근데 그 서류를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회사에 하드웨어적인 게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이건 실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서류만으로 끝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과목이 인증 제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 관련한 기업 경영 컨설팅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회사의 바닥부터 새로 싹 뒤집어내야 돼요. 비단 마찬가지 협석 같은 경우에는 선행 요건이 있어요. 선행 요건이 뭐냐면은 시설에 관한 거예요. 제품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받아주지 않으면 좋은 제품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1억 정도 기본 수임료가 해요. 지금 요즘에 소규모 협석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2천, 3천 정도 보통 수임료가 발생해요. 근데 그런 기술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상이 어디냐면 식약처가 주 대상이거든요. 식약처 사람들은 대부분 전공자들이죠. 예. 최소한 식품 기사라든지, 식가공 기사 같은 거 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사가 제일 또 두려워하는 기관이 식약처입니다. 왜? 우리가 언어에 대한 소통의 기술이 딸리니까요. 그 사람들은 전문 언어를 쓰는데, 우리가 대화가 안 되면, 절대 일을 수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노비즈 마찬가지, 메인비즈 마찬가지인데, 이노비즈, 메인비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연간 매출 3년 연간 매출이 60억 정도 돼야 되고 수도권 경우는.
그다음에 조직도라든지 매뉴얼적인 거, 품질 관리적인 거 이런 것도 회사 내규부터 싹 다 바닥부터 다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제가 메인 비즈를 하나 수임 하나 이노비즈 수임하면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기본 잡고 가요. 그리고 수임료는 보통 뭐 해서 수임료를 정하는 게 이거는 뭐 얼마입니다라고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 6개월 정도 실사를 가서 먼저 방문을 해서 기업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정도면 메인 비즈, 이노비즈 가려면 최소 1년이 걸리겠다, 6개월이 걸리겠다. 그러면 그때 제가 뭐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을 갈까, 두 번을 갈까, 1개월을 갈까, 2개월을 갈까. 그래서 그때 수임료가 결정이 돼요. 아무튼 그러다 보면 단순하게 제가 이 기업 업무만 하다 보면 뭐 인증만 하다 보면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일 때문에 갔는데 이 키네틱 체인의 사설 효과가 나와요. 왜? 이 기업 안에는 사람이 존재하죠. 예. 사람이 존재하다 보니까 당연히 출입국을 건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제품이 존재하다 보니까 제품을 건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회사 제가 음주운전이라든지 제가 출입국은 잘 안 해요. 별로 잘 모르기도 하고 저는 좀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출입국은 잘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상담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그동안 행정사가 지금 11회까지 나오면서 10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출입국은 행정사 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당연히 물어보세요. 마찬가지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당연히 물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연간계약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연간계약을 되게 많이 하는데 뭐 1년에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래서 연간계약 하는 게 업체가 코로나 전에 많을 때는 12개, 뭐 20개까지도 됐었는데 작을 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서 지금은 이제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예, 그래서 일정 세무사처럼 기장료를 받고, 이렇게 받고 컨설팅 해드리고 행정적인 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담하다 보면 뭐 대표님의 와이프가 음주운전하다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들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배달기사가, 운송기사가 음주운전에 걸려서 당장 내일 출고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별의 별일이 다 발생해요. 별의 별일이. 또 하다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하다 보면 이제 기관에 들어가는 이제 특수 의복을 제작하는데 그게 제품의 대상이 뭐 방염 제품이냐 방염품이냐에 따라서 이게 테스팅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관에서 해석을 잘못해서 납품이 거절돼서 7억, 8억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원으로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절차들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한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강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좀 종합예술 같은 파트가 제 파트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원래는 제가 강의를 하면 제일 다른 이제 행정사, 대한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뒤에 강의를 해요. 끝날 때 해요. 다 듣고 와서 마지막인데 제가 지금 제일 바쁜 시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런 인증들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은 얘는 결국 기업의 돈이에요. 사람의 스펙을 갖춰서 스펙을 갖춰서 자기가 할 일을 정하지만 기업도 이제 스펙이 없으면 뭐 국책자금, 정책자금,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사업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도 대상이 이제 지자체에 들어가는 대상이냐, 기관에 중기부라든지 중기청으로 들어가는 계산이 사업계획서냐, 아니면 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 들어가는 사업계획서냐, 아니면 엔젤 투자들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IPO 기업공개 때문에 들어가는 사업계획서, 계획서에 따라서 계획서가 달라져요. 보고 싶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왜 지금 제일 바쁘냐면은 내년도 당장 2월 달부터 중기청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사용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가끔 이제 11월 말, 12월 초 정도 보통 되면 이제 내년도 중기 자금이 뭐 3조 5천억입니다. 6조입니다. 벤처기업 자금이 얼마입니다가 이제 쭉쭉 발표되죠. 지금 이제 국회가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되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제공하다 보면 요이 땅 하면 죄송합니다. 시작하면 2월에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2월에 만들어서는 입이 늦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10월, 11월 정도 되면 전년도 예산을 보고
어떤 이 회사는 어떻게 빌드업해서 내년도에서 이쪽을 노려봐야 되겠다. 이미 시작이 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다 모두 다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도 저도 조명 행정사랑 같이 강의 시작했었는데 여기서 약간 인턴 과정 같으세요. 한번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시고 마찬가지 뭐 변호사도 이혼 전문 있고 형사 민사 전문이 있듯이 좀 그러니까 전문가 선생님들도 지금 제일 잘하는 파트들만 강의하시거든요. 다 할 줄 알아도 그러다 보니까 좀 들어보시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또 대한행정사 연수과정 들어가면 인탄데 거기는 좀 사실은 되게 뭐 윤리교육부터 정해진 교육 그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큼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디테일하게 해주지 못하고 마찬가지 또 이렇게 뭐 대부분 또 행정사회에서 교육하는 거는 거기도 뭐 저도 강의는 하고 있지만 대면 교육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교육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하면서 질문 같은 것도 좀 그렇고 하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서칭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강의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회를 하게 됐는데 질문사항 있으시면 선생님들 다 계시니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궁금한 것도 괜찮아요. 아무튼 뭐 제가 늘 여기 강의 첫 강의 들어오면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제 아무튼 합격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부터 이제 행복국 고생 시장입니다. 네. 과연 행정사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제일 궁금하고 답답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저기 팀장님한테 연락처 같은 거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강의 때 물어보시면 다 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네네네. 저는 처음부터는 권하진 않습니다. 예, 경영지도사하고도 조금 부딪히는 사실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경영지도사 부분은, 그러니까 뭐 그거 이제 경영지도사에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가 하는 경우는 행정사랑 약간 파트는 다릅니다. 행정사 파트, 그러니까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는 서류를 만들어주기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인허가 서류가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에 직접 들어가는 대리권을 갖고 있는 행위가 경영지도사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장 등록, 뭐 가장 좋은 게 홈택스 다들 아시잖아요. 홈택스 보면은 우리가 기업들이, 그러니까 제가 홈택스 등록해서 세무사한테 이제 제 아이디랑 패스워드 주면 대리인을 제가 세무사가 지정을 하면 그 세무사가 이름을 하잖아요. 유일하게 행정사가 그 대리인을 이름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가입을 해서 대리인으로 박세호 행정사를 지정을 하면 제가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경영지도사는 그걸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파트는 다르지만 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공계 출신이거나 아니면 기업 쪽에 많이 일을 해보셨으면 들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시죠. 근데 뭐 제가 안 들어봤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제가 강의도 많이 나가는데 제가 학교에도 강의를 나가고 뭐 경영 컨설팅 협회 같은 데도 강의 들어가고 하는데 나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또 예. 이번 강의하시고 이 이후에도 법학원에서 심화 과정이나 네,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거의 다 심화 과정 여름 정도에 보통 하지 않나요? 네, 여름이나 그 전에 아마 심화 과정 이렇게 뭐 출입국 장만희 교수님도 하시고 계시고 조명인 선생님도 하시고 계시고 다들 그 파트만 하고 저 같은 경우도 햅선만 여기서 80시간 30시간 했나 80시간 했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강의를 그런 심화 과정은 뭐 행정사에서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초이스 하셔서 초이스 하셔서 하시면 좋아요. 그 혹시 강의 계획에 없는 것들 중에 네. 과거에 22년이나 21년에 네. 심화 과정 강의를 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나 행정사고 네네네. 그런 것도 강의 계획에 없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뭐 그렇죠. 뭐 그거는 경항기 개설만 된다면 뭐 들으셔도 되죠. 들으셔도 되죠. 네. 다른 뭐 출입국이나 이런 쪽 질문 없으세요? 법인 설립 이런 거?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장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바로 뭐 결수했으면 좋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시험 출신이고요. 시험 2기 출신이고 이름은 전은주 행정사입니다. 지금 현재 그 출입국 업무를 위주로 해서요. 약 지금 9년째 행정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력 근처에 있는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 행정사업을 처음 할 때는 사실 이렇게 출입국 업무를 이렇게 전담해서 전문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처음은 사실은 저도 그 학교 폭력 행정심판, 네, 그게 제 첫 수임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긴 한데 이게 이제 그 아까 행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출입국 업무는 사실 행정사 업무에 여러 타 업무 중에서도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뭐 주로 하고 있는 건 외국 국적 동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전체적인 외국인에 관한 부분은 네, 대부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출입국 업무라는 것 자체는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유입되고 있는 그 상황도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점점 외국인이 늘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국민 업무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행정심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법인 설립이라든지 네, 이런 건들은 보통 일회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수임을 하고 나면 다시 찾아와서 그 사람이 저를 찾을 이유는 잘 없는 네, 그런 업무임에 반해서 출입국 업무라는 건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경기가 어렵던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때도 사실 다른 업무 하시는 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출입국 업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해서 그분이 이제 소위 이제 그 사망할 때까지 그 모든 그 사람의 생애에 관여하는 그가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출국 업무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뭐 입국한 그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뭐 자녀를 출산한다. 그 정도 출생한 그 자녀에 관한 비자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또 결혼 뭐 취업을 하면 취업 관련된 비자를 변경을 하거나 또 국내에서 자리를 잡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좀 더 상위 비자, 영주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영주 자격으로 또 변경을 하고 그러다가 한국에서 이제 영원히 털을 잡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기아를 신청합니다. 네, 그럼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이제 출국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알게 되면 그 한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있죠. 네, 뭐 부모라든지 뭐 아니면 나중에 이제 자녀가 출생한 자녀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전체 모든 이제 그 일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회성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는 데 그 출입국 업무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여러 가지 실무 교육을 받으시면서 일단은 다양한 모든 교육을 다 받기를 저는 그래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입국 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있다 보면 뭐 음주운전 행정심판 예를 들면 음주운전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는 외국인을 합니다. 외국인들은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뭐 벌금을 내고 거기서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반드시 마지막으로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사범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범심사 결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국내에 체류하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출국 명령을 내려서 나가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또 사범심사권을 우리 행정사들이 이제 전문으로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외국인의 사건 사고라든지 그리고 법인 설립 같은 경우에도 저도 초창기에 네, 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네, 여러 번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출국 쪽으로 집중이 되더라고요, 계속.
네, 그래서 일단 행정심판이라든지 뭐 법인 설립이라든지 이런 쪽도 다 들어보시고, 그다음 각종 뭐 인정, 인허가 이런 쪽도 같이 다 알고 계셔야 이 출입국 업무 행정사 하면서도 다 연관이 됩니다. 네, 연관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같이 행정사 이 학원에서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실무 강의를 다 승답하시기를 일단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할 부분이 그 앞에서 말씀하신 그 장만희 행사님의 강의는 순수 외국인 분야이고요. 저는 우리가 일명 동포라고 하는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을 일컫냐 하면요. 한 번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의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직계 비속, 네, 그 사람들에 관한 비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H2 비자라든지 F4라든지 뭐 이런 이제 비자들이 있는데 이제 이 비자와 관련해서 비자를 가진 사람 비자의 어떤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취득하게 되는 영주권의 종류,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게 되는 기하, 제가 그 일반적 남자를 홍보할 때는 제가 국적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국적 전문 행정사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하게 되면 사실 그 9시간의 강의지만 제가 담고 있는 내용은 그게 사실 9시간으로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이라서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그 기본이라고죠. ABC부터 시작해서 아토즈라고 하는 전체를 일단 제가 한번 다 사례 위주로 그리고 실무에서 사용되는 서류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주로 또 많이 지금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게 결혼 비자입니다. 다양한 나라에 꼭 결혼 비자는 동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라 가지고 굉장히 국제 결혼이 많습니다. 네, 그 결혼 비자에 관한 내용을 제가 또 이렇게 동포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외국인과 관련되는 결혼 비자를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동포에 관한 일반적인 체류에 관한 비자에 관한 거와 그리고 영주권, 그다음에 국적, 네, 국적도 뭐 기하도 있고 국적 회복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적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사건 사고 그거를 사범 심사라고 합니다. 그 사범 심사 그리고 결혼 비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입국 업무를 행사하시면서 하시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이제 허가라든지 를 받고 나시면 굉장히 보람도 크시고, 네, 그리고, 만족도도 아마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힘든 업무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첫 발걸음을 뗄 때, 그 발걸음 무겁지 않게, 네, 최대한 제가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에 다시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이제 다 11기 합격하셔가지고 들뜬 마음과 기쁜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과 함께 이 자리에 앉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법인하고 단체 설립을 맡게 된 조명 행정사라고 합니다. 저는 시험 4기 출신이고요. 지금 이제 학교개법학원에서 지금 5기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거의 한 6년 정도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대한행정사에서는 법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법정교육을 들으실 건데 그때도 또 만나뵐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행정사들이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일반 아시다시피 법인 설립을 한 거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주식회사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비영리법인들이 우리가 아는 법인인데요. 우리 행정사 9시간 동안 공부할 과목은 법인이 법인인데 이제 앞에 비영리법인이라는 거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저희 행정사들의 대부분 업무는 법인 설립과 관련된 업무들은 대부분들은 이제 허가증이라든지 등록증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리를 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행정사법을 이제 공부를 하셨겠지만
저희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대리권이 있는 거는 지금 딱 유일합니다. 그래서 2조 2항 4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등록 등 인허가 관련된 인허가부터 해가지고 신고 뭐 이런 등록 업무에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저희가 신고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허가 업무가 있습니다. 허가 업무. 자, 난이도라는 게 있고 수임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사님들은 이제 뭐 이 경험에 많으신 분들이야 처음부터 이 허가 업무에 접근하시면 좋지만, 자, 신고 업무가 난이도가 어려울까요? 허가 업무가 난이도가 어려울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금지된 것들은 풀어주는 거니까 허가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난이도는 낮겠죠. 자, 그러면 수임료는 어디가 높을까요? 당연히 이제 수임료는 허가가 높고 수임료가 낮습니다. 자, 앞에 이제 박홍희 행정사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가 자동차 등록을 하실 때도 이제 단순하게 뭐 단순 업무부터 뭐 명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이제 단순한 신고 업무라든지 뭐 등록 업무 같은 경우는 좀 낮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집중해야 할 업무들은요, 우리 행정사님 특히 뭐 제가 뭐 우리 21개 행정사님 무시해서는 아니라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허가 업무는요, 되게 뭐 최소 2개월, 3개월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신고 업무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이 법인 단체 같은 경우도 저 이제 신고 업무, 단체 신고 업무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사단법인, 재단법인 많이 들어보셨죠. 사단법인, 재단법인 업무 같은 허가 업무까지 포함해서 제가 9시간 동안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설립부터 이제 뭐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상까지도 해드리지만 집중해야 될 업무들은 당연히 이제 설립 업무에 집중을 해야지 저희가 허가증을 받아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 업무부터 허가 업무까지 9시간 동안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이 법인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행정사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자, 우리한테 수임료를 주면서 어떤 법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업무를 맡기실 때 왜 우리한테 어떤 니즈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니즈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건데, 저희 이제 비영리 법인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자연인이잖아요. 우리 자연인이지만 법인이라는 거는 그 어떠한 일정한 요건을 맞으면 설립을 해줘가지고 하는 건데, 이 법인이 모든 활동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플랫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뭐 민간 자격증도 저희 행정사님들이 하시고 어떤 뭐 공장 등록도 하시고 아니면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하실 때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이 관련해 가지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수적인 업무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이제 장만희 행정사님도 이게 가지치기로 수업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훌륭하신 행정사님이신데, 그러니까 뭐 이게 예를 들면 지금도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신고업무로서 단체를 만들어주면요, 이 뿌리에서 빠져나가는 게 뭐 민간 자격증도 많이 업무도 하시고 등록증도 있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제 종중 같은 경우는 만드시면 이제 부동산 등기번호 부여를 해가지고 그 업무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업무를 이제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단체가 만들어야지 부동산 소유를 할 수 있고 뭐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9시 동안 강의하는 업무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 이해가 충분히 돼야 되고 설립도 해주시고 하면 그뿐만이 아니라 부가적인 민간 등록증부터 해가지고 뭐 부동산 등기번호, 뭐 부여라든지 이런 다양한 업무들이 격가지로 많이 나오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법인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충분히 9시간 동안 그 저희한테 강의료를 지불하면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 수업은요, 이제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이 과목은 재미가 없는데, 창업은 어디서 좀 창업 실무라고 관련된 우리가 한 6주, 7주 정도 공부를 하잖아요. 7주 공부를 하는데 얻어가셔야 될 게 뭐 어디다 창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마음가짐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상담론까지 곁들여가지고 제가 좀 강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9시간 동안 강의할 예정입니다. 뭐 이제 뭐 질문사항은 수업 끝나고 오시면 제가 다시 뭐 세부적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그 궁금하신 거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저의 비영리 법인하고 이 단체 설립에 대해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행정사 박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제목이 자동차 등록, 차량 등록이 아니고 다르게 적혀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이라고 적혀 있죠. 예. 제가 사기로서 그 시험 보고 들어왔는데 아마 차량 등록, 자동차 등록은 어디를 가나 항상 강의 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관리 사업은 전 처음 봤어요. 예, 제가 처음 갔고요. 이렇게 많은 행정사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법학원에 작년에 한 번 하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인터넷 검색하시면 저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이제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몰라서 안 하는 건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제가 크게 파트로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차량 등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새 차 살 때 뭐 신규 등록하는 거, 뭐 중고차 살 때 이전 등록하는 거. 예, 이전 등록은 폐차할 때까지 수십 번 일어날 수도 있죠. 한 차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거예요. 직접 하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귀찮아요. 귀찮으니까 맡기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단가도 쌉니다. 예, 그렇게 이것만 보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이 돼 있으면 그 여러분 주변 아는 사람도 행정사 그러면 무슨 우리는 이제 행정기관에 들어가는 서류 제출 관련된 걸 하겠지만 딴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도 하는 줄 알고 등기소 업무 들어가는 서류 다 하는 줄 알아요. 모든 거 다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자문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꼭 야, 자동차 등록도 뭐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아주 헤맵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대신 기본만 돼 있으면 그 최소 기본적인 월세라든가 관리비 정도는 이쪽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네. 싸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일반적인 이전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 좀 특별한 이전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해야 돼요. 상속 이전을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속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잡혀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평생에 처음 겪었어요. 상속 이런 거. 그러면 그분들은 관청에 물어봅니다. 서류가 이거 필요합니다. 들어보면은 겁나게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법인에서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개인 간 이전하는 거랑 비슷한데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맡깁니다.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거는 싸게 우리가 수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좀 더 그거보다는 최소한 여러분의 그 하루 일당 정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그런 건 기본이 돼 있으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속 이전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 앞으로 차가 있는 걸 알았어요. 지금까지 차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거 말소시키고 뭐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기본 개념만 잡히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그 차를 살 때 그 돈을 빌려 샀죠.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차 소유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채권자는 이걸 회수를 해야 되는데 뭐 돌아가신 분 상대로 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이제 보증명이 나오잖아요. 그런 관련 뭐 채권자 대위라든가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좀 수익에 보탬이 되고요. 크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 사업인데요. 자동차 관리 사업에는 일단 자동차 매매업, 중고차를 우리나라에 사고 팔으려면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예, 관할관청에 등록, 옛날에는 허가였는데 지금 등록으로 바뀌었죠. 요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정비업을 새로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 가장 흔한 게 여러분 아파트나 도로주택 그 단지에 보면은 카센터 있죠. 요거는 자동차 관리 사업 중에 자동차 정비업이고 자동차 정비업 중에서도 전문 정비업이라고 하는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카센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 거 등록하고 싶으니까 새로 창업을 하고 싶은 거죠. 기존에는 남 밑에 있어서 기술자로 배우다가 이제 나이 좀 먹고 돈 좀 벌었으니까 내 가게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이제 카센터 창업하는 겁니다.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래서 이제 구청에다 물어봅니다. 구비서류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1번부터 한 20번까지 쭉 목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쳐다보면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민원인이 보기에는 머리가 아파요 일단은요. 그래서 맡깁니다. 근데 이거는 자동차 등록에 비해서 창업이라든가 인허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단가가 세죠.
웬만한 것보다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여기요. 예. 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카센터 말고 뭐 도색을 해야 되고 뭐 그 큰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2급 정비공장이나 3급 정비공장 이거 다 정비에 부족합니다. 다 일맥 똑같아요. 기본적인 것만 내가 쌓여 있으면 조금만 이제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이제 2급으로 갈수록 1급으로 갈수록 조금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할 게 렌트카 사업입니다. 제주도 놀러 가가지고 차를 빌려 타는 것은 렌트를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차를 내가 직접 사가지고 렌트 사업을 하는 거죠. 그게 자동차 대여 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 이제 그 차를 50대를 내가 가져야 돼요. 소유를 해야 돼, 50대를. 그럼 한 대당 5천 원씩만 해도, 5천만 원씩만 잡아도 25억이라는 큰 금액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남의 렌트카 회사 밑에 뭐 영업소라든가 지점 형태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차 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각 지자체마다 50대가 아니고 어떤 데는 30대만 있어도 렌트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20대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최고 지금 작은 데가 15대 가지고도 내 이름으로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들어보면은 그 렌트카 하신 분들도 렌트카 장사는 잘하는데 내가 처음으로 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물어보죠. 또 이제 관청이 물어보면 뚜루룩 알려줘요. 구비서류. 들어보면 이제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직접 작성하려고 보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제가 총 4번 강의를 하는데요. 4번 끝나고 나면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실전 고객 전화를 받더라도 전혀 두려움 없이 직접 수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 비전이 좋고 하는 것들은 하셔야 됩니다. 하시지만 중요한 건 당장이에요. 최소 여러분들 1년은 버티셔야 되는데 기본을 깔고 가야 됩니다. 월세도 깔고 가야 되고 관리비 정도는 생활비는 못 갖다 주더라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저희 차량 등록에서 바탕이 될 것이고 자동차 관리사업 쪽에서는 중간중간에 보너스 형식으로 이게 괜찮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